요만하다 씨. 예. 예. 아이고 빠졌어. 너무 여유 부렸다. 네, 이영근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여기 영산강에 한번 와봤는데요. 우리 봄에 많이 왔었잖아요. 여기 여름을 지나 가을이 돼서 낚시를 한번 하러 와봤습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물색을 보니까 물색이 이렇게 되게 커피물처럼 찡하더라고요. 봄에 왔을 때는 좀 맑았는데 아무래도 영산강이다 보니까 가을이 돼서 이렇게 좀 많이 탁해진 것 같아서 루어들을 여러 개 세팅을 해봤어요. 지금은 스피너베이트로 낚시를 하는 중인데 평소에 사용하는 W로 말고 제가 여기 하나 콜로라도 블레이드로 되어 있는 이런 텐덤 타입을 선택을 해봤거든요. 이유는 여긴 좀 이렇게 물이 탁하니까 좀 진동을 추가해서 낚시를 해봤는데 조금 한 50m 정도 이렇게 와보니까 한 마리 툭 하고 물었는데요. 너무 여유 부리다가 이야기가 또 털려버리고 말았네요. 도망갔는데 몇 마리 계속 더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런 낚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루어 낚시는 아무래도 살아있는 어떤 먹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먹는 걸 이용해서 하는 낚시가 아니니까 루어 낚시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그로 방법 중에 주의를 끌 수 있는 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이건 크다. 와! 베스 맞아? 또 왜 이래? 와! 선생님! 선생님! 예!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스피너베이트 회수하다가 발 앞에서 걸리는 것 같은 노드를 살짝 들었더니 그 스피너베이트를 여지없이 확 하고 끌고 가는, 이렇게 물이 탁하면 시야가 좀 제한이 된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고기가 발 앞에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따라와서 문 건지 아니면 뭐 발 앞에 원래 있던 고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발 앞에서까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탁한 물에서는 이런 진동이 있는 루어들이 저의 떨림을 고기한테 전달해 주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좋네요, 베스. 근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진동이 있는 루어들을 갖고 낚시를 하잖아요. 이런 낚시를 뭐 흔히들 요즘에는 쏘감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쏘고 감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쏘감 낚시를 할 때는 워킹 기준이든 워킹이 아니든 대부분 요런 구간들에서는 이렇게 쭉쭉 밀고 가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뭔가 특징이 없어요. 사실 석축이 쭉 연결된 구간 같은 데에서는 이거를 캐스팅을 하면서, 저는 뭐 촬영 때문에 서서 하고 있지만 계속 쭉쭉 이렇게 밀면서 나간단 말이죠. 예전에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약간 물론은 빨리 무니까. 두 번째는 이 루어가 진동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루어들은 좀 뭔가 베스들한테 주목을 쉽게 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진동이 있다든지 빛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이 루어를 기준으로 한 5m 정도의 그 정도, 구 정확하게 입체니까 앞에서 따라올 수도 있고 뒤에서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간 안에는 좀 어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베스들한테는, 대상어한테는 내가 이게 있는 걸 존재를 알려줬기 때문에 더하기 물론 물이니까 같은 곳에 두세 번씩 여러 번 던질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이렇게 뭔가 특징적인 구조물이 없을 때에는. 근데 예를 들어 뭐 좀 튀어나온 곶뿌리를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물속에 있는 바위나 뭐 고사목 같은 걸 공략할 때에는 내가 그 위치를 안다면, 뭐 벨리보트라든지 베스보트를 하면서 거기 물속을 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야 뭐 각도를 따라서 여러 번 이렇게 감아볼 필요 있겠지만, 사실 워킹 낚시에서 이런 긴 석축 구간을 공략을 할 때에는 캐스팅하고 감아보고 한 몇 발짝 움직여서 또 캐스팅하고 감아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웜낚시하고 큰 차이점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효율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웜낚시는 우리가 이렇게 캐스팅 한 다음에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 다음에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커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낚시를 하면서 토너먼트 제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캐스팅을 해서 여기까지 감고 오는 데까지, 회수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나?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길게는 한 3분? 뭐 이렇게도 걸려요. 물론 뭐 어떤 낚시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깊이가 있다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의 낚시는 캐스팅하고 쭉 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감아보면 10초, 15초거든요, 사실. 천천히 감아도. 그러면 같은 공간에 생각보다 여러 번 캐스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낚시에 비해서. 그리고 쭉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좀 진도가 빠르다라고 하죠. 물론 엄낚시처럼 섬세하게 공략해가지고 뭔가 그 안에 있는 고기들 뭐 돌멩이 하나하나 다 타고 넘어가면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영상강처럼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확실히 이 동네 고기들은 뭔가 손이 덜 타서 좀 순진하다 내지는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왕성해서 루어를 잘 따라온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간에서 낚시할 때 이렇게 진동이 있는 루어들을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면 그게 뭐 크랭크베이트이 됐든 아니면 뭐 스피너베이트이 됐던 어떤 종류의 루어가 됐든 간에 제 생각에는 효율성에서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가을처럼 뭔가 셜로우에 고기가 있기는 한데 큰 거 한 마리를 노리고 낚시할 때에는 섬세하게 잡는 것보다 넓은 구간을 치게 되면 그쵸? 같은 시간에 넓은 구간을 치면 그것도 하나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랭크베이트 좀만 더 쳐볼게요. 와! 나와. 감았어. 제가 조금 전에 스피너베이스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스피너베이스 쓰려다가 지금 크랭크베이스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오늘 진동으로 낚시하는 걸 딱 보여드리려고 크랭크베이스로 컨셉을 잡았는데 한 마리 걸었다가 떨궜네요. 감아가지고 랜딩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크랭크베이트하고 스피너베이트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사실 워킹 낚시에서 그렇게 크게 뭐 다르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냥 이게 직선 운동을 하는 루어고 그리고 진동을 갖고 있는 루어이기 때문에 두 루어를 그렇게 크게 분리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용을 해보면 둘 다 적당하게 잘 물어주는 날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날은 또 한 가지만 또 유난히 잘 물어주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루어는 비슷한 형태로 이런 어떤 주목을 받는 루어지만 분명히 좀 다르게 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점은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고 뭐 진동이 있다 이 정도고 크랭크베이스는 뭐 스피너베이스에 비해 좀 다른 점이 있죠. 첫 번째는 이 플로팅이잖아요. 떠요. 뜨고 트랩 부르기 달려있죠. 그리고 크랭크베이스 중에는 레틀이 들어있어서 스피너베이스에는 없는 소리를 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다르고 스피너베이스는 크랭크베이스에 없는 특징이 이따시만한 왕훅이 달려있고 반짝반짝하는 블레이드가 있어서 빛을 추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다른데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피너베이스는 사실 스테이란 액션을 섞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쭉 오다가 탁 세우면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크랭크베이스는 조금이나마 스테이 비슷한 동작을 취할 수 있죠. 왜냐면 이 크랭크베이스의 어떤 이런 저항을 이용을 해서 스테이하고 비슷한 동작을 섞어줄 수 있다는 게 두 루어의 좀 차이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스테이를 줄 수 있어서 크랭크베이스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 크랭크베이스는 뭐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딱 멈추면 천천히 떠오르면서 뭐 라인이나 이런 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스피너베이스는 가라앉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다가 탁 멈춰주는 순간적인 깨지는 액션의 입질을 또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지는 않다. 그래서 둘 다 진동을 이용을 하는 루어고 그렇기 때문에 진동과 직선 운동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두 개의 분명히 다른 점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잘 사용을 하시면 조과에 도움이 됩니다.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서 놓친 거 진짜 아깝네. 예! 야, 오늘 예능이다. 이거 왜 이러니? 천줄한 거 봤어?
나이스. 예. 더 떠나야 되더라고요. 나이스. 거기 있을 것 같았어. 내가 거기 있을 것 같았어. 네, 여러분, 해가 집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수요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한 11시, 12시 거의 다 돼갖고 낚시를 시작을 해서 뭐 밥 먹는 시간을 빼고 지금이 한 5시쯤 됐으니까 한 6시간 중에 한 4시간 정도 낚시를 재밌게 해본 것 같아요. 오늘은 진동이라는 컨셉을 갖고 낚시를 했는데, 그래서 채비도 스피너베이트 중에서도 진동이 조금 더 센 여기 콜로라도 블레이드가 하나 들어있는 텐덤 타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진동의 킹이죠. 셜록 크랭크, 이건 한 1.5m에서 2m 정도 사이 들어가는 셜록 크랭크를 갖고 낚시를 했고, 요거는 얘는 라인이 끊어져 있지만 원래는 블레이드 훅이 달려있던, 이렇게 해가지고 웜을 쓰더라도 약간 진동을 조금이라도 넣은 그런 형태로 낚시를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한 이유는 여기가 전반적으로 좀 탁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루어 낚시를 할 때 고기를 유혹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입문할 때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최대한 위화감 없이, 그래서 뭔가 고기한테 야 이거 먹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이런 형태의 낚시를 좀 하는데, 낚시를 조금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서 따라오는 것도 있네, 공격하는 것도 있네, 얘네가 왜 루어를 공격하지? 이런 의문점을 갖기 시작을 하는 순간 이런 루어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대관절 먹는 것처럼 생기질 않았어요. 그냥 털 달려있고 여기 블레이드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도저히 먹는 건 아닌데 왜 공격하지? 왜 얘가 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얘기했던 것처럼 루어 낚시는 뭐 소리나 진동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고기를 유혹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이 제약되는 곳, 지금 오늘 제가 낚시한 영상각 여기 엄청 탁하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진동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가 낚시를 좀 유리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진동을 주제로 낚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낚시를 가시면 딱 갔는데 뭔가 물이 탁하다 하면 진동 각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낚시 가셔서 쓰레기 꼭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진동! 안녕! 걸고 생각 늘 하던 것처럼 잘하는 짓이다. 두두두두 하고 물어야 되는데. 되는 낚시 합시다. 되는 낚시. 봤어? 여기 물고 이대로 나갔다가 그대로 뚝 떨어서 이거 엄도 안 뺏겼어. 누가 이거 안 걸리니? 어렵게 막 살자. 정말.